예,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일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었던 부분이죠. 캔들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실질적인 저만의 비법, 노하우를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시간 갖겠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려놨죠? 물음표로 가려놨는데 점점 봉이 어디 부분이요? 몸통 부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과연 이 봉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죠. 우산형입니다.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고점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전되는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몸통 부분이 작아지고 그리고 꼬리가 그림자가 길어지는 이런 형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뢰도 부분이 상당히 증가한다. 그래서 가장 강조드릴 한 개짜리 캔들의 전략 부분, 이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부분에서 좀 많이 염두를 해두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도 법칙에서는 어떤 것을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기준봉이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래일 봉이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데 점점 어떻게 되죠? 기준봉 안쪽에 감싸 안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는 신뢰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기준봉이 가급적이면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봉은 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도지 형상이 나왔을 때는 신뢰도가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잉태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잉태형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신뢰도 부분이 별 2개다. 그래서 별 3개가 되기 위해서는 1개가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고요. 혹은 하락 잉태형의 경우는 이런 식의 모양. 그래서 요 봉이 하나 더 나와야만 신뢰도 부분은 3이 된다. 다만 두 개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기준봉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 봉이 작아진다. 이 부분은 앞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앞선 교육 자료를 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해를 좀 해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습 부분 조금 일찍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준봉이 조금 작고 그리고 두 번째 봉이 점점 커져서 기준봉을 완전히 감싸 안는 그런 추세, 신뢰도 증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별 3개짜리예요. 2개짜리 봉에서도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힘이 응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기준봉이 커졌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신 부분은 어떻게 됐다? 힘이 응축이 됐다. 위든 아래든 굉장히 매매 공방이 치열하면서 뻗어나가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의 흐름을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다음 날의 흐름이다. 이 부분은요. 캔들 색깔이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시가가 되겠죠? 몸통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가 시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종가가 됩니다. 그런데 앞선 봉이 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 부분이 개파락이 나왔죠. 시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갭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치열한 매매 공방 이후에 첫 거래일에서 그 다음 거래일에서 갭이 발생되면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을 한 이후에 뭐 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고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려지는 흐름이 어떻다? 굉장히 강하다. 전일봉을 완전히 감싸 안았다. 그래서 전일 기준 봉이 물론 작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봉의 기준이 커야 됩니다. 무조건 커서 굉장히 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준봉을 감싸 안는 모습. 그래서 봉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 이 부분은요.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준은요. 이거래일 기준 잡아놨어요. 스타라고 표현을 드렸고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열십자로 써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도지는 시초가와 종가가 딱 붙어있는 거고요. 스타는 몸통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힘이 응축되는 모습 이렇게 도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다. 그럼 어떤 그림일까요? 이것은 지난번에 뭐 다 배운 그림인데요.
샛별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과 이제 그 하락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잉태형과 장악형이 있다면은 샛별형의 경우에도 거꾸로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석별형이 되겠죠. 이것은 올라가다 떨어지는 구간.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다가 돌려주는 구간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메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짜리 캔들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별 3개짜리의 가장 중요한 자주 나오는 그러한 핵심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요 구간에서의 갭이 발생돼야 된다. 전일 음봉이 조금 크면 클수록 좋고요. 그리고 요 도지, 스타 부분이 갭이 발생돼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갭이 발생됐다면 어떻게 되죠? 갭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서도 시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갭의 크기는 조금 더 벌어진다. 그래서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고요. 세 번째 날의 양봉의 흐름은 이 부분은 조금 해석에 따라서는 다른데 제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요. 1거래일에 어떻게 된다? 1거래일의 중심 라인을 무조건 넘어서는 종가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성형이 되고 별 3개짜리가 되겠죠. 거기에 3거래일째에 갭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갭이 발생되면은 그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하신 내용은 요 3가지,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캔들 하나짜리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캔들 하나짜리를 기억을 하시고요. 우산형이 되겠죠. 캔들 2개짜리에서는 잉태형과 장악형이 있는데 이왕이면 장악형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거? 별 3개짜리입니다. 별 3개짜리 중에서 샛별형. 물론 뭐 석별형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뭐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샛별형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석별형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를 졌고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비법 부분 2가지 배우셨죠? 그 2가지 비법에 대해서 다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수 구간과 그리고 손절 라인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지난주에 같이 봤었던 그런 상승 장악형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실 때는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가장 뭐 더 크게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날에 공략을 하실 수도 있고 3번째 날에 공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공략한다고요? 첫 번째 조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있어야 된다. 왜? 추세를 돌리는 반전형에서 어물쩡하게 이런 모습이 표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또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응축된, 이거보다 이쪽이 신뢰도는 좀 더 낮겠죠. 2개만 놓고 볼 때는요. 응축된 그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시가가 여기여서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이 발생됐는데 응축된 구간에서 이만큼의 갭이 원래 발생됐던 1거래일의 캔들만큼의 갭이 발생된 이후에 돌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락 추세에서 더 밀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갭 발생 이후에 돌렸다? 굉장히 강력한 바닥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노출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거래 일수가 최소의 기준입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은 하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편입을 하느냐? 1거래일의 몸통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 잉태형하고 똑같죠.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요. 그래서 1거래일에 어떻게 됩니까?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 몸통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 주요 라인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는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2번째 편입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뭐 꼬리 부분이 되겠어요. 꼬리 부분. 그래서 1거래일의 고점. 이 꼬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장중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거래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요 구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장악형이 되겠죠? 신뢰도가 3개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3거래일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마감,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거래일의 양봉이 컸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조그만 캔들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장대 양봉이 발생됐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쉬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개파락이 나온 구간을 되돌려 버렸다. 그렇게 난 이후에 조그만 이렇게 양봉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바닥에서 되돌렸는데 악성 매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 따라서 3거래일에 공략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양봉,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위쪽에 올라와 있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설정을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지지라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봉이 어떻게 돼요? 기준봉이 오른쪽 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발생된 요 기준의 절반 라인을 기준 라인으로도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왼쪽에 조그만 봉을 기준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응축된 힘의 구간이기 때문에 기준 라인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어느 쪽을 기준 잡으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 기준에서 전부 감싸 안았기 때문에 어차피 장대 양봉의 절반 라인이라고 한다면요. 안쪽에 놓여져 있는 조그마한 봉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그 구간이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느 쪽을 기준 잡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 그 지지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뭐 그 앞전에 배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제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제 차트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겠죠. 캔들 3개짜리. 그리고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다면은 실전에서 분명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첨삭 교육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여하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뒷부분에 배울 실전 비법,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